안녕하세요. 새싹 청취자입니다. 처음에는 사연과 신청곡에 글을 올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돼서 올려봅니다. 저는 수많은 작사곡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두 가지의 작사곡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속 그 아기 같은 동물 골드맨, 그리고 추억의 그 사람 캐스트리나인데요. 아직 습작일 뿐이지만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가요? 목디가 보시기엔. 제가 작사해 놓은 많은 곡들 중에 두 곡을 뽑아서 목디에게만 공개하는 거예요. 늘 좋은 방송 감사드려요. 네, 이렇게 정성을 담아서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우선 현철님 반갑고요. 보니까 두 곡의 가사를 직접 올려주셨는데 마음속 그 아기 같은 동물 골드맨에서 이 부분이 좀 저는 인상 깊네요. 나 그 아픈 사실을 숨기려 숨도 쉬지 못한 채 속으로 울기 시작했지. 그대 내 마음 아플 때 그대 마음도 아팠나요? 네, 이런 구절이 있고요. 또 추억의 그 사람 캐스트리나에서는요. 그대의 사랑 이해해요. 나도 그대가 한눈에 들어온걸요. 그대와의 이별은 내가 원한 것은 아닌걸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작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유한 곡이 굉장히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 중에서도 아마 어떤 이유로든 제일 좋아하는 곡 혹은 자신 있는 곡 두 곡을 이렇게 올려주신 것 같은데 현철님 작사 인상 깊습니다. 특히 이 제목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내 마음속 그 아기 같은 동물 골드맨. 이게 반려동물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네, 평소에 얼마나 많이 생각하셨는지 그런 마음이 잘 묻어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저에게만 공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일부분을 또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마음인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자, 현철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가 헤이즈의 작사가라는 노래거든요. 아무래도 하시는 일이 그렇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이 노래 듣고 와서 또 여러분의 사연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MBC FM for you. 설레는 내일 MBC와 탐험해요. MBC 언제나 당신 곁에 MBC 라디오. FM for you. 99.1. 음악의 또 다른 이름 MBC FM4U. 소개해드릴 두 번째 사연은요. 지효님이 카톡으로 보내주셨는데요. 목디는 뉴스 할 때랑 보이는 라디오 할 때랑 완전 180도 달라요. 뉴스 할 때는 성숙해 보이고요. 보이는 라디오 할 때는 우등생 같아요. 그래서 신청합니다. 아이유의 좋은 날, 날씨가 오락가락하네요 하셨습니다. 네, 이게 어떤 전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이유의 좋은 날을 신청하신다고요. 네, 제가 뉴스 할 때는 항상 메이크업도 좀 두껍게 하고 있고 옷도 되게 격식 있게 각 있는 것들을 차려입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이는 라디오 편하게 할 때는 달라 보이는 거겠죠. 근데 뭐 어떤 모습이 저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여튼 보이는 라디오 할 때만이라도 여러분과 좀 편하게 만나고 싶어서 굳이 이렇게 막 꾸며서 뉴스할 때처럼 딱딱하게 안 하는 거거든요. 뭐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다행인데 우리 지효님이 듣고 싶다고 한 노래 아이유의 좋은 날 지금 바로 전해드릴게요. 다음 사연 바로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5090님, 안녕하세요. 요즘 비가 많이 와서 전국이 난리죠. 저희 남편도 운전을 매일 해야 하는 직업이라서 하루 종일 도로에 나가 있는데 도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몹시 불안하네요. 저만 해도 도심에 움푹움푹 패인 싱크홀 때문에 운전하다가 깜짝깜짝 놀라곤 하는데 남편은 고속도로에서 얼마나 많은 위험 요소를 만날까요? 제발 안전운전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보, 이 라디오 잘 듣는 거 알아. 맛있는 거 해두고 기다릴게. 저녁에 봐.
남편분이 많이 걱정되시죠. 안 그래도 요즘은 그래도 복구 작업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그 주말에 비가 많이 오고 난 그 직후에는 진짜 다음날 출근하기 많이들 걱정이 되셨을 것 같아요. 진짜 이 사연 주신 5090님 말처럼 그냥 일반 생활도로에도 포트홀이 여기저기 생겨났는데 고속도로는 얼마나 도로 상황이 더 좋지 않았을까. 국도 말이에요. 산사태도 막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남편분이 많이 걱정되셨나 본데 네, 저녁에는 그래도 맛있는 거 하고 기다린다고 하셨으니까 남편분께서 안전운전 하시고 아내분 곁으로 잘 돌아가셨기를 바라고요. 뭐 남편분을 항상 이렇게 애타게 걱정하고 또 기다리고 하니까 저의 추천곡 하나 들려드릴게요. 클론의 돌아와 골라봤거든요. 이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사연 전해드릴게요. 네, 조금은 특별히 진행되는 목요일 정오의 희망곡. 이제 2부의 마지막 사연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9898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목디, 진짜 이번에 비 지긋지긋해요. 제가 잠귀가 밝은 편이거든요. 근데 새벽에 빗소리가 너무 커서 매번 깹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말 힘들어요. 사람이 참 간사하지만 차라리 폭염이 그립네요. 하루빨리 맑아지라고 토이의 오늘 서울은 하루 종일 맑음 신청합니다. 알죠. 제가 이 고통 잘 압니다. 저도 밤귀가 굉장히 밝은 편인데, 잠귀가 밝은 편인데, 그래서 비가 오거나, 창틀이 좀 흔들리거나, 바람이 불거나 하면 깹니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하면 천둥번개 칠 때도 많았잖아요. 그때 제대로 잘 못 자서 아마 피로가 좀 쌓이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금 막상 폭염 찾아오니까 또 비 올 때가 그립고 그러진 않으신가요? 인간의 간사함은 어디까지인지. 저도 제발 비야 그만 와라 했는데 너무 습하고 더우니까 그래도 비가 더는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폭염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아직 덜 더웠다 이거죠. 자, 신청곡 토이의 오늘 서울은 하루 종일 맑음 보내주셨는데요. 네, 우리 맑은 날씨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보면서 이 노래 듣고 올게요. 정오의 희망곡 이제 1, 2부 마칠 시간입니다. 3부에서는요, 이 노래로 말할 것 같으면 래퍼 우타우 씨와 함께 하거든요. 그럼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블랙핑크의 Forever Young 듣고 3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MBC FM for you. 전주 MBC 캠페인 패티캣을 지켜요. 산과 바다 등 자연 속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걸까요? 우선 대부분의 국립공원 또 생태공원은 출입이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그 외 자연환경은 사유지가 아닌 이상 반려동물의 입장을 금지할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변의 인식과 민원 때문에 반려동물은 해수욕장이나 계곡을 찾기 어려운 게 현실. 아직까지 대부분 피서지는 비반려인 위주로 운영되지만 반려인은 목줄 착용과 배변 처리 등 패티캣을 철저히 지키고 반려동물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지구의 아름다운 자연 함께 나눴어도 좋지 않을까요? 서로의 배려, 성숙한 반려문화를 만드는 길입니다. 이 캠페인은 그랜드 힐스턴 호텔, 흑침대 매트리스 전문 황토코리아, 전주 하늘 반려동물 장례식장과 함께합니다. 99.1MHz 여러분의 전주문화 방송입니다. HL6 전주 MBC 자연의 소리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NBC FM for you. 네가 좋다 참 좋다. 네가 좋다 참 좋다. 나를 알아보니 더 좋다. 내가 지켜주고 싶은데 참 좋다. 설레는 오후의 시작, 정오의 희망곡.
정오희망곡 3부 시작했습니다. 지코가 부른 Summer Hate 들으셨는데요. 3부 잠시 후에는요. 이 노래로 말할 것 같으면 시간 준비되어 있죠. 이 노래, 가요 한 곡이 탄생하기까지의 뒷이야기부터 가수나 작곡가, 작사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래퍼 우타오 씨와 함께 할 건데요. 그러면 넬리 퍼타도의 I'm Like a Bird 이 노래 듣고 와서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 노래로 말할 것 같으면 네, 다채로운 음악으로 여러분의 오후를 채워드립니다. 이 노래로 말할 것 같으면 래퍼 우타오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래퍼 우타입니다. 예. 네, 조금 전 진짜 래퍼 같으셨어요. 이게 네. 정말 래퍼는 되게 래퍼답다 혹은 래퍼 같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네, 약간 가끔씩 이렇게 당황스러워요. 그죠. 이렇게 그렇거든요.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는데 되게 래퍼 같아요. 그러면 내가 평소 모습이 좀 약간 좀 너무 오버하는 건가? 막 이런 느낌도 들고. 근데 약간 말투가 네. 사실 그냥 일반 분들보다는 조금 약간 이 세기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높낮이라고 해야 그쵸. 되나? 안녕하세요 하면 되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맞아요. 비웃지 마. 비우는 거 아닙니다. 아니, 아니, 다른 분들. 예. 비우지 마요. 막 너무 대놓고 웃으시네. 네, 저도 방금 네. 이야기하면서 네. 괜히 얘기했다 싶은 게 저도 누가 저한테 되게 아나운서 같아요라고 네. 하면 사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아니 근데 그게 또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의 어떤 정체성을 또 확실하게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좋습니다. 네, 자 어쨌든 반가워요. 네. 네, 이 노래로 말할 것 같으면은 어떤 가요의 탄생의 비화부터 뮤지션들의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어떤 음악가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자, 오늘은 작곡가 용감한 형제입니다. Brave Sound. 예, 그쵸. 이 시그니처 사운드. Brave 좋습니다. Sound. 뭐 JYP는 JYP. 맞아요. 이 Brave Sound, 그러니까 이 용감한 형제는 Brave Sound 이런 게 있죠. 맞아요. 그리고 또 그 외국에서 되게 유명한 그 DJ 칼리드라는 또 DJ는 있는데 DJ 칼리드. 네. 이런 시그니처 사운드들이 있어요. 네. 작곡가들마다. 네. 맞습니다. 용감한 형제, 그렇죠. 히트곡 제조기죠. 정말 많은 히트곡들, 또 특히 신나는, 좀 우리가 몸을 움직이게 하는 노래들 많이 썼잖아요. 네. 어떤 분이죠? 일단 본명이요. 강동철 씨입니다. 네. 대한민국 싱어송라이터이자 음악 프로듀서고 작곡가이죠. 네. 그리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YG 엔터테인먼트 전속 작곡가 겸 프로듀서였다가 현재는 2008년에 자신이 설립한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의 소속이자 대표이죠. 네. 되게 그 독특한 이력은 뭐냐면 네네. 처음엔 이제 형제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용감한 형제들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쵸, 맞죠? 형제들인데 네. 이제 이 강흑철 씨와 강동철 씨가 이제 같이 활동을 했는데 네. 이제 강동철 씨 혼자 이제 다시 활동을 하면서 용감한 형제라고 바꿨고 네. 아마 이때부터 이 작곡가가 팀을 이루면서 만드는 그 현상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옛날 2004년, 2005년 전에는 그냥 네. 작곡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 이런 식이었는데 네. 2004년, 2005년 이후부터는 약간 어떤 이름을 팀 이름을 만들면서 작곡가도 여러 명이 네. 이렇게 협업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났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팀을 이뤄서 작곡 활동을 하는 팀이 또 누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용감한 형제들 말고 네. 또 대표적으로 유명한 팀은 신사동 호랑이라는 팀이 있죠. 네네네. 예. 맞아요. 뭐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팀들 말고도 음. 최근에는 그 작곡 팀들이 서로 이렇게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또 이렇게 합쳤다가 또 나눠졌다가 이런 식으로 또 작곡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가수들도 콜라보레이션 하는 것 같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름들이 요즘에는 많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용감한 형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일단 대표적인 곡들 어떤 것들이 있죠? 손담비에 미쳤어. 아이, 그쵸. 예. 토요일 밤에 손담비 노래 거의 뭐 만들었고요. 네네. 빅뱅 왜냐면 YG에 있었으니까 네. 빅뱅의 마지막 인사도 있었고 네네.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어쩌다 그리고 애프터 스쿨 너 때문에 뭐 시스타라든지 AOA까지 그런 설이 있었어요. 어떤 설이요? 그 용감한 형제가 여자 아이돌을 만지면 네. 여자 아이돌 프로듀서를 하면 대박 난다. 음. 하지만
본인의 팀은 대박이 안 났죠. 예, 브레이브걸즈라고. 예, 아무튼 맞아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네, 근데 노래들을 들어보면 조금 비슷한 풍이기는 해요. 네. 느낌들이 비슷은 한데 네. 확실히 이런 류의 노래를 잘 만드는구나. 뭐 이런 쪽에 있어서는 뭐 탑이구나 이런 네네.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중졸이거든요. 네. 예, 중졸인데 그 예전에 이제 김태원 씨랑 이제 라땡땡 스타에 나와가지고 했던 얘기가 있었는데 자신은 그냥 그 학교를 가기가 싫어서 네. 골방에서 계속 그 컴퓨터 음악을 만졌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음악을 배우지 않았어도 네. 음악에 작곡을 하는 어떤 방법을 깨우친 거죠. 그러니까 저도 놀랐던 게 어디선가 이분이 작곡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도 한 번도 없고 네. 심지어는 악보를 읽을 줄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작곡가들이 꽤 많습니다. 어. 특히나 미디 음악을 하는 분들 중에 물론 미디 음악을 하면서 피아노를 치고 악보를 그릴 수 있으면 네. 더 수월하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뭐 그레이라든지 네. 이런 힙합 프로듀서들도 사실 악보를 잘 보진 못하거든요. 음. 뭐 화성이나 이런 걸 못 그려요, 사실. 음. 근데 이제 감으로, 네. 느낌으로 예를 들어서 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이게 이거는 불협화음인데 라는 순간도 그냥 느낌이 괜찮으면 밀어붙이더라고요. 네. 작곡가들, 미디 네. 작곡가들은.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약간 뭐랄까요, 좀 정석의 음악만 들으신 분들이 느끼기에는 이거 뭔가 코드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이거 여기서 넘어가는 게 좀 이상한데라고 느껴도 요즘은 그 느낌으로 그냥 밀고 나가는 것 그렇죠. 같아요. 요즘엔 느낌으로 이제 밀고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색다른 음악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새 트렌드인 거죠. 네네. 네, 그러면 용감한 형제가 작곡한 곡 중에 오늘 먼저 들어볼 곡은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 곡은 손담비의 미쳤어. 아, 네, 이 곡으로 뭐 용감한 형제의 이름을 알렸죠. 네. 네네. 그럼 이 노래 먼저 듣고 올게요. 네, 지금의 손담비를 잊게 한 손담비의 미쳤어 들었습니다. 작곡가 용감한 형제의 노래를 만나보고 있는 건데요. 자, 이 노래 한 곡만 들었지만 역시나 굉장히 감각적인 노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외모로만 따져봤을 때는 굉장히 센 이미지예요. 네, 좀 그리고, 투박하죠. 네, 투박하고 또 이제 여러 그 매체에서 또 노출되었던 이미지도 네. 좀 약간 좀 세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뭔가 센 음악을 만들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또 나오는 음악들은 대부분 여자 아이돌, 네. 여자 아이돌 곡이나 뭐 되게 이제 이따가 들어볼 건데 심쿵해 같은 거는 어떻게 썼지 하는 느낌도 드는 거예요. AOA요? 그러니까 매칭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이 사람의 얼굴과 그리고 또 이제 예전에 본인이 뭐 어떤 활동했던 그 이력들을 또 비춰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센 남자들 안에서도 약간 어떤 그런 이미지는 누구나 갖고 있는 거구나라는 게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면에 그 순수함이 있는 거죠. 네. 네. 그 만든 곡들을 보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여자 아이돌의 발랄한 노래들이 많아요. 네. 근데 뭐 학창 시절에는 실제로 그냥 학교를 그만둘 만큼 좀 그렇죠. 방황을 했다고요. 네, 방황을 많이 했다고 들었고 네. 그 방황을 또 다시금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큰 이유가 음악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한테는 음악이 큰 의미겠죠. 그리고 이제 사이프레스 힐이라는 또 외국 팀이 있는데 네네. 이 팀이 약간 잘 모르신다면 그 서태지 아이들의 그 컴백홈 있잖아요. 네. 막 땅땅 삥, 망땅 오, 네네. 삥,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코어 음악을 하는 힙합 팀인데 네. 이 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렇군요. 사실 이 팀의 영향을 준 가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서태지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듀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90년대 댄스 팀들한테는 사이프레스 힐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줬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약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음악도 좀 약간 기계음이랄까 이런 게 많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사이프레스 힐이 힙합 팀이지만 일단 힙합 팀이면서 그 미디 음악을 사실 먼저 시작한 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팀의 영향을 받았기에 이 미디라는 작업에 대해서 그 전에 90년대 때까지만 해도 전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했던 상황에서 듀스나 뭐 서태지와 아이들이 처음 이런 음악을 딱 가지고 왔을 때 굉장히 놀랐겠죠. 그리고 또 이제 사이프레스, 뭐 듀스, 서태지와 아이들의 또 영향을 받은 이 이제 용감한 형제가 또 자기의 색깔대로 또 이렇게 곡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네. 자, 오늘 소개해줄 용감한 형제의 두 번째 노래는 어떤 건가요? 자, 두 번째도 되게 의외의 곡인데. 아, 그런가요? 바로 이승기의 정신이 나갔었나 봐. 이게 용감한 예. 형제 노래예요? 네. 진짜 좀 의외네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네. 이분이 가사도 써요. 어, 작사도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더 신기하죠. 야, 그러니까 와 이게 내면에 정말 얼마나 여림이 있을까. 다른 나, 예, 또 다른 나. 그렇죠. 예. 근데 왜 그 용감한 형제가 만든 노래는 전매 네. 특허처럼 그 브레이브 사운드 요게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정신이 나갔었나봐라는 노래는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노래마다 네.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정신 나갔었나는 나바는 좀 약간 댄스곡이라기보다는 댄스곡이라 할 순 없죠. 예, 그렇죠. 약간 발라드 느낌이다 보니까 그 사실 JYP나 뭐 다른 이런 시그니처 사운드를 넣으시는 분도 그게 좀 안 어울리다 싶으면 안 넣더라고요. 아, 무조건 내가 네. 했기 때문에 이거 박는다 이게 예, 아니군요. 그렇죠. 꼭 예를 들어서 무슨 약관처럼 딱 찍는 느낌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AOMG의 차차라는 작곡가가 있어요. 네. 차차의 시그니처 사운드가 I need a 차차 이거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되게 막 어떤 신나는 곡을 해야 되는데 I need a 차차 이렇게 할 수가 없으면 그걸 빼기도 하고 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노래는 그 드라마 OST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네, 맞아요. 어떤 드라마였죠? 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정신이 나갔어. 이승기 씨가 아마 출연했던 드라마였던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위대한 유산이었나? 아니요, 그렇게 아니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잠깐 찾아봐야 되겠다. 네, 네, 네. 아,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이 드라마였죠. 네, 기억납니다. 신민아 네. 씨하고 야, 같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신민아 씨랑 이승기 씨랑. 네. 야. 아주 상콤한 노래죠. 네, 그럼 이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눌게요. 네. 네, 래퍼 우타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곡가 용감한 형제의 음악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타우 씨가 생각하는 용감한 형제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댄스곡을 제대로 쓴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실 뭐 어떤 장르에 특화된 작곡가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네. 오히려 재능이 뛰어나서 발라드도 잘 쓰고 뭐 약간 락도 잘 쓰고 댄스도 잘 쓰는 그런 작곡가들은 많은데 나는 정말 댄스 하나만 제대로 판다 이런 느낌의 작곡가는 그렇게 또 많지 않아요. 네. 근데 그런 그 시점에서 봤을 때 이 용감한 형제는 굉장히 특화된 작곡가라고 할 수 있고요. 본인이 이제 말했듯이 좀 자기는 뭐 흥행하는 곡을 만든다. 대박 날 곡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곡을 쓴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예술성 혹은 이런 것보다는 대중성을 좀 많이 생각하는 작곡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게 네. 굉장히 분명히 뛰어나고 그 재능이 많은 분인데 네. 작곡을 정석으로 공부하지 않았다는 점, 또 뭐 악보를 잘 못 본다는 점에 있어서 네. 약간 그들만의 세계에서 네. 어떤 작곡가들 사이에서는 좀 인정을 덜 받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미디 음악을 하는 작곡가들을 네. 작곡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뭐 그런 관점까지 이렇게 간 적이 있었거든요. 아, 예전에는. 그래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 미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고 네. 또 이 미디 음악이 사실 말 그대로 악보를 못 보는데 이 비트를 찍고 이 음계를 찍는다는 건 사실 악보를 못 보는 것뿐이지 네. 이미 그 재능은 탤런트는 뛰어나요. 그죠. 음악적인 예. 감각은 이미 갖고 그렇죠. 있는 거죠. 예. 그게 없는 상태에서 곡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도 있었어요. 아, 미디 음악은 좀 쉽나? 아. 예. 근데 막상 시작해 보면 물론 악보를 안 보고 뭐 이렇게 못 쓰고 하는 게 모두 다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예. 근데 정말 이건 특이한 케이스고 그만큼 노력이 있었을 겁니다. 네, 이런 곡들을 만들려면. 맞아요. 네. 그리고 시대가 바뀌면서 뭐 이렇게 음악의 트렌드와 뭐 그런 것도 함께 변화하는 거죠. 뭐. 네, 맞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만나볼 곡은 뭔가요? 다음으로 만나볼 곡은요. 시스타의 네. So Cool이라는 아, 이 노래 곡이에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좀 여름하고 좀 어울리는 노래잖아요. 약간 시스타가 이 활동으로 인해서 좀 여름의 대표 여자 아이돌로 자리를 굳히지 않았나 싶거든요. 사실 시스타의 곡들 대부분 또 용감한 형제가 작곡을 했어요. 처음에 그 푸시푸시 네, 같았죠. 네. 푸시푸시 베이베 이것도 용감한 형제 작곡이고 그 외에 다른 시스타의 곡들도 많이 작곡을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시스타의 모습 완전체 모습을 좀 볼 수 없는 게 아쉽죠. 네. 자, 그러면 시스타의 So Cool까지 한번 듣고 오도록 하죠. NBC FM for you. FM for you.
네, 역시 신나는 용감한 형제의 느낌이 많이 묻어나는 시스타의 So Cool까지 들어봤고요. 네. 이 노래로 말할 것 같으면 오늘 용감한 형제의 음악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끝으로 정해주신 곡은 뭔가요? 자, 끝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네. 바로 애프터 스쿨입니다. 아, 애프터 스쿨도 용감한 형제의 프로듀싱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죠. 네. 플레이걸즈, 나쁜 놈, 디바, 너 때문에 밤하늘의 첫사랑 같은 곡들을 작곡을 정말 했고요. 많이 했네요. 정말 많이 했죠. 음. 그리고 또 애프터 스쿨은 신기한 게 뭐냐면 네. 약간 졸업제도가 있잖아요. 음. 이 팀이 신기한 게 뭐냐면 맞아요. 졸업제도가 있었어요. 입학했다가 졸업하고. 입학이 있고 몰랐구나. 이름이 애프터 스쿨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가희 씨 있잖아요. 가희 씨. 맞아요. 가희 씨가 졸업을 했고 우리 막내 작가가 모르는구나. 멤버가 바뀌는 거예요. 네. 그거 몰랐구나. 그런 컨셉의 팀이었죠. 한두 네. 명씩 바뀌어요. 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서 유희 씨도 나중에 합류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모를 수도 있죠. 모를 수 있죠. 네, 뭐. 작가분이지만 모를 수 있죠. 자, 그러면 애프터스쿨 중에서도 어떤 노래 들을까요? 애프터스쿨의 너 때문에. 이 노래는 약간 좀 잔잔하게 시작하지만 그 심벌인 브레이브 사운드 요게 들어가는 노래죠. 그렇죠. 예. 네네. 그러면 이 노래를 끝으로 우타우 씨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도 네. 좋은 음악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정의 문화가 소식입니다. 일제강점기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 뮤지컬 코레아 우라가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개막합니다. 공연일은 8월 15일 토요일 7시이고요. 예매는 인터파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뮤지컬 수 컴퍼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팔복예술공장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유아 대상 문화예술교육 공장에서 놀이하다가 주말마다 열립니다. 총 8회에 걸쳐서 열리는 이 프로그램은 일상 속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와 다양한 예술 장르가 결합한 예술놀이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팔복예술공장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겪는 고위험군 시민들에게 치료비와 상담비를 지원합니다. 보건소는 우울 증상을 겪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신의학과 외래 치료비와 약물 처방비, 심리상담센터 상담비와 심리검사비 등으로 연간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마음치유상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러쉬 피처링 태연의 노래 잊어버리지 마 띄워드릴게요. 네, 파파야의 내 얘기를 들어봐까지 감상하셨습니다. 이제 정오의 희망곡은 마칠 시간인데요. 내일은 금요일이죠. 보이는 라디오 다시 합니다. 그때 또 함께 해주시고요. 그러면 오늘도 남은 오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비욘세의 헤일로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